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제가 쓴 작가의 일대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김한기입니다. 김한기는 1913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김한기는 글도 잘 쓰는 화가였어요. 김한기가 수화라는 호를 만들던 당시의 글을 먼저 읽고 일대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글자를 모아놓고 거기서 남은 숫자를 얻긴 했으나 숫자 밑에 붙일 글자는 좀처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숫자 하나만을 붙일까도 생각했으나 여복의 수 하고 부른 경우에는 아주 틀려먹었다. 여하간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말씀화를 생각해낸 것은 숫자를 발견해서 한참 후인 것 같다. 수화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시각적으로나 청음으로나 내 딴에는 정통으로 들어맞았다고 생각돼서 그땐 약간 혼자서 기뻐했던 것 같다. 1954년 4월 수화 김한기. 글 제목은 수화입니다. 수화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서 지주의 집에서 태어났다. 중학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바이올린 연주에 심취했었다. 고향 안좌도는 그에게 봄이면 살았나 죽었나 한계를 모를 정도로 하여간 무엇인지 모를 것들이 잔뜩 느껴지기만 하는 고향이었다. 경성에서 보통학교로 다니다가 도쿄로 가서 5년간 공부하고 귀국했다. 빨리 손을 보고 싶었던 부모님의 강권으로 귀국 한 달 만에 밀양 박씨와 혼례를 올렸다. 1932년 19살 겨울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쌈짓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갈 수 있었다. 신문 배달을 해서라도 공부할 결심을 했었으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학비를 받을 수 있었다. 1933년 동경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그려보려는 화가 김한기의 추상작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종달새 노래할 때 1935년은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가는 모습이다. 물동이의 왼쪽 절반에 새 집이 있고 그 새 집에는 5개의 알이 들어있으며 배경은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흑회청색은 이 작품에서부터 은근하게 볼 수 있다. 한복 입은 동생이 봄에 바구니를 들고 양지 바른 산으로 들판으로 냉이랑 달래를 캐러 뛰어다니는 모습이 떠올리고 하여 어머니에게 검정 치마에 흰 조구리를 입고 작은 바구니를 인 여동생 사진을 찍어 속달로 보내달라고 하여 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반추상 그림이다. 화가로 인정받는 등용문인 이과전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1937년 24살 1월 제1회 개인전을 동경에서 열었다. 그해 4월 귀국하여 서울과 고향 안좌도로 왔다 갔다 하며 그림을 제작하였다. 그 시절 대표적인 작품 론도 1938년은 화면 전체를 직선과 곡선을 이용하여 평면으로 처리하였다. 론도는 경쾌한 춤곡을 말한다. 춤추는 사람이 빠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듯이 그렸다고 볼 수도 있다. 안좌도에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안좌도를 동그랗게 그리고 4등분하여 산과 바다와 들판과 집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작가의 아이로 보이는 3명을 오른쪽 화면에 어른 1명은 왼쪽에 배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유사한 형태의 모티브와 한정된 색채가 반복됨으로써 음악적 운율에 의해서 정감이 가는 작품이다. 엄격한 정적인 구조의 개념이 지배하는 서양의 기하학적 추상미술과는 달리 서정적인 감각의 작품이다. 1930년대 말 종로에 개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랑 종로화랑은 김한기가 세웠다.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와 보니 전람회를 할 작은 공간은 없고 또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조직도 없어서 볼모의 화단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고자 개설했으나 오래하지 못했다. 김한기가 1940년에 쓴 군담은 그 무렵 김한기의 심정을 잘 말해준다. 또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한국 예술가의 정신적 상황 같은 것도 밀어볼 수 있다. 하도 섬생활이 지리하고 울적해서 서울이나 올라가면 소풍도 되겠고 또 그러나 저러나 공교롭게 무슨 방도라도 얻어 붙는다면 그대로 서울에 주저앉아 살아보리라는 쓰도 달도 않는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와서 며칠 동안은 양요리도 먹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화구상에도 들러보고 상점에도 드나들고 영화도 구경하고 명곡도 들어보고 한참 바삐 어디 할 것 없이 우쭐우쭐 쏘다녔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만 탁 지쳐서 종일 여관방에 들어 누워서 지내는데 결국 머스매를 불러 붓과 벼루를 가져왔다. 배 깔고 누워 핫케이크만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자화상을 그려보는데 한 장 한 장 하는 것이 한 묶음 사들인 하나가미를 전부 구겨버렸다.
시대 말기에 서울에 있으면서 몇몇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답답한 그날을 예술론을 토로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으로 소일하였다. 이 무렵 조선시대의 목기와 백자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힘닿는 데까지 집요한 수집이 시작되었다. 194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김환기는 이혼을 했다. 시대가 나온 비극이지만 김환기는 죄책감에 가슴앓이했다. 그때 큰딸이 9살이었다. 상처가 있는 수아는 수필가 변동님을 만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누었다. 문학가를 꿈꾸던 김환기의 편지는 그대로 수필이다. 변동님은 시인 이상의 부인이었다. 이상은 1937년 사상 혐의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수감 중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짧은 생애로 요절했다. 결혼생활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수아는 변동님이라면 서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살펴주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외로움을 보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게 향안이라는 아호를 줘요. 그러면 변동님이 아니라 김향안이 되어 평생 환기 씨를 위해 살게요 라고 한 변동님에게 자신의 아호 향안을 주고 1944년 고이동의 줄에 정지용의 사회로 31살의 수와 28살의 변동님은 YMCA에서 결혼한다. 성북동 김용준이 살던 집을 넘겨받아 신혼을 시작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났다. 중공군이 참전하던 겨울에 애지중지하던 백제 항아리를 꺼내매느라 하나씩 우물 속으로 내려보내고 광해, 마루 밑에 놓고 피난을 갔다. 1952년 미국 공보원 브루노 문정관이 광복동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미국 회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를 할 때 당시 국립박물관 학예사 최순우를 만났다. 최순우는 고려 창자, 조선 백자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 수아는 백자에 빠져들었다. 백자를 우리 민족의 대표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스케치북에 수없이 밑그림을 그렸다. 전쟁 후 서울에 돌아온 수아는 버리고 갔던 성북동 한옥집도 제맛을 살리고 기능도 늘리는 방향으로 화실을 꾸미고 있었다. 호탕한 성격, 자유로운 생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매일 몇 시간씩 화필을 들고 조용히 작품을 만들어갔다. 1953년 10월에 쓴 산문 삼반기에서 수아는 성북동의 집에 대해서 제트기가 나는 현대 생활에는 자동차라든가 전화 같은 것은 응당, 생활 필수품이어야 할 것이다. 명동을 왔다 갔다 하다가 대포잔이나 나누는 동안 미국 의원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보고 몇 차례 파티까지 하고 그리고 워싱턴 의석에 앉아있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뺑뺑 도는 세상이다.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온다. 달도 상년의 달은 월강이 다르다. 예술이란 강력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고 한 수아의 말처럼 당시에 그는 새와 달, 항아리, 산 등 우리의 일상적인 자연현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보여주었다. 수아의 그림의 마띠에르는 항아리 깨진 단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2년 후 수아는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그 심경은 1954년 12월 동아일보의 그림과 글을 곁들여 실린 육감이라는 글에서 알 수 있다. 구라파를 할까 집을 지을까 이 문제는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신이 나는 문제이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라파를 간다든가 양당 간의 결정을 지어야겠는데 어쩐지 빨리 작정해버리기가 아까운 것 같아서 짐짓 두고 생각하기로 한다. 돈? 물론 없다. 그러나 어쩐지 이번 봄에는 돈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이 재미가 난다. 거액의 외화가 틀림없이 들어올 것 같다. 나한테 관한 한 나의 육감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 어서 개나리가 피는 봄이 오라.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든지 산비탈의 하이한 공방 아틀리에를 짓든지 하게. 1955년 5월 그의 손과 발이 되었던 부인 김향안은 수아보다 1년 먼저 파리로 떠났다. 김향안이 미리 자리 잡은 화실은 릭상부르크 공원 가까이 있고 담배를 피워 물고 나가면 곧 몽파르나스에 나가지고 거기 발자크 동상이 서 있는 곳이었다. 그의 백자와의 인연은 프랑스에서도 이어진다. 아무래도 난 항아리와 인연이 있나 봐. 이방 여류 조각가의 오빠가 도자가인데 이조자기를 잘 안다오. 그 이의 작품으로 지금 내 방에 꼭 이조 항아리와 흡사한 전기 스탠드가 하나 있어. 파리 화가들은 소재에 무관심이다. 종이거나 껍데기거나 수채거나 뺑기, 페인트거나 유화거나 아무튼 이러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려진 것, 표현된 것 그것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리에서 5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4년간의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중앙공보관에서 10일에 개인전을 개최했다. 수아의 작품 세계가 표현 양식에서는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가졌던 양식을 지속하면서 더욱더 감각적으로 세련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리의 생활은 수아라는 예술가가 파리 화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는 파리를 떠나기 전에 그 친구들과 같이 그림을 걸어놓고 보아야 내 위치도 알아질 것 같다라고 했다. 196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었던 수아는 제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6월에 브라질로 향했다. 브라질로 향했을 때에는 곧바로 미국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고 브라질에서 결심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 듯하다. 수아의 글, 상파울로전의 인상을 보고 추측하는 글이다. 어쨌든 남들은 이렇게 일을 지속하는데 빨리 자리 잡고 붓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전체를 둘러보고 내 그림 앞에 가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내 예술도 의미가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아름다운 세계다. 나는 단지 시골, 한국에서 살았다는 것밖에 없다. 아,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인류의 노래를 그리고 싶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역사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수아는 당시 현대미술의 중심지 미국에서 작품할 것을 결심한다. 특별상을 받고 뉴욕으로 건너가 11년간 그곳에서 머문다. 뉴욕으로 간 수아는 그 단 한 번도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오직 예술에만 피눈물 나는 노력을 거듭하여 추상세계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수아 예술의 결산을 보았다. 그의 노력은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65년 2월 5일 종일 화포 속 틀 2개를 만드니 지쳐버린다. 밤엔 우울한 심정. 미술의 밀림에 투족한 지 오래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꿈을 이루고 귀국해야지. 뉴욕에 온 수아는 이제까지의 것은 하나도 안 좋아. 이제부터의 그림이 좋아. 저 정리된 단순한 구도, 저 미묘한 푸른 빛깔.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라고 기록했다.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대상을 수상한다.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할 때 평생 추상화를 그리겠다고 결심한 것이 뉴욕에서 빛을 낸 것이다. 광목에 점을 쭉 찍고 점의 하나하나를 네모꼴로 둘러싸간다. 그 무수한 점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 번, 두 번, 세 번 둘러싸가는 동안에 빛깔이 중첩되고 번져나간다. 고도의 개성적인 자기 세계를 이룩해 갔다. 부분은 전체에서 전체는 부분으로 드러난다. 점 하나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은 모든 점이다. 아름다운 공간과 우주감을 느끼게 하며 개성이 강한 인내의 작업이다. 이전 산, 달, 구름, 매와 항아리 등으로 그려지던 수아의 그림은 점과 선과 색만으로 그려지는 그림으로 변화되었다. 1974년 7월 12일 일기. 해가 환히 뜬다. 오늘 1시에 수술. 내 침대엔 나띵반 마우스가 붙어있다. 내일이 빨리 오길 기다린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수아의 마음을 운명은 받아주지 않았다. 마무리하려는 작품에 대한 꿈은 남긴 채 모자란 세월을 이길 수 없어 운명한 수아. 그는 작품으로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남았다. 이 일대기는 폰트 10으로 A4 용지 5장 정도 돼요. 감사합니다.